전기기사 필기, 전기기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기기의 첫 번째 테마가 직류기입니다.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를 하실 텐데 그거 하시기 전에 우리 전기기기에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그런 이론 한 3가지 정도를 하시고 우리 직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기기 주요 현상 및 주요 법칙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직류와 교류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테마 직류기에서는 요 직류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인 동기기와 세 번째 테마 변압기, 네 번째 테마 유도기는 요 교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테마 다섯 번째가 정류기예요. 정류기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가 뭐고 교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회로 이론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직류, 교류 이게 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직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직류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크기와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기예요. 자, 지금 그림에 보니까 세로축이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직류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 이거를 우리는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류의 대표는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사용하는 1.5V 전기, 1.5V의 건전지는 1.5V 하는 전압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 요게 직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류예요. 교류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크기와 극성이 변화가 되는 전기예요. 변화되는 전기. 자, 그림에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크기도 변하고 또 방향도 바뀌어요. 이렇게.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는 거. 이걸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그래서 두 번째 테마, 세 번째 테마, 네 번째 테마에서는 이 교류에 대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주위에 있는 교류 대표는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220V. 자, 이 전기를 우리는 교류 전기다 보시면 됩니다. 교류는 이렇게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류에서는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사이클. 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 이게 교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현상입니다. 자, 자기현상이라는 거는 자속, 그 다음에 자기력선, 자기장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자속이나 자기력선, 자기장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동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도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기기는 뭐냐면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발전기는 뭐냐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이거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전동기는 뭐냐면요.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서 동력 에너지, 즉 회전하는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 자, 요게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린 발전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거냐면 첫 번째가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런 이론들은 뒤에 배울 겁니다.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할 거고 두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는 플레밍 법칙 중에 왼손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건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한 법칙이에요. 자,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자, 엄지가 나타내는 게 뭐고, 검지, 중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지는
뭘 의미하냐면 엄지는 운동 방향을 의미해요. 자,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도체를 막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 운동 방향입니다. 엄지. 자, 두 번째는 검지인데요. 검지는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속이나 자기력선이나 자기장. 자, 똑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의미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 우리 기기에서는 자속이라고 하든 자기력선이라고 하든 자기장을 하든 우리가 필요한 이 검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냥 자기장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예요. 자, 중지는 뭐냐면 얘는 기전력입니다. 자, 발전기라는 건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 의미를 가진 게 이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 이걸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전기에서는 엄지, 검지, 중지 중에 어떤 걸 만들어낼 거냐면 이 기전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려면 엄지하고 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엄지와 검지.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요 검지예요, 검지. 자기장이 있어야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기장을 또는 자속을, 자기력성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냐면 왼손에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한 법칙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엄지가 뭘 나타내고 검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중지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힘, 자, 전, 이렇게 암기합니다. 힘은 엄지 전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검지의 자는 자기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를 의미해요. 이렇게. 자, 전자력, 힘이란 건 뭐냐면 우리 전동기는 쉽게 여러분께서 선풍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풍기가 전동기인데 전기를 넣어서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도 전기를 꼽아서 선풍기 날개 돌려주는 게 이게 전동기입니다. 그리고 전동기에서는 이 날개가 왜 돌아가냐면 날개를 돌려주는 어떤 힘, 그 전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누굴 만드는 거예요? 이 전자력을 만들어내는 게 전동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손가락이 반드시 필요했듯이 전동기도 이 엄지, 전자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나머지 두 손가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그 두 손가락 중에 이 검지는 자기장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전동기에서도 이 두 손가락 중에 검지, 얘가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하든 전동기를 하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 자기장이고 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 자속이나 자기력선, 자기장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자속이나 자기장,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오냐면 쉽게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자석에서 나와요. 자석에서는 자,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선들이 막 나와요. 선들. 자, 이 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기력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기력선. 그러니까 자석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요 자기력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자기력선이 뭐 하나, 두 개 이 정도 소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기력선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자기력선들 그냥 그 묶음으로 따질 거예요. 묶음으로. 이 묶음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기력선 묶음, 이거를 자속이라고 할 거예요. 자속. 자속. 자, 다음. 자,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자석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기력선이 이만큼만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요 자석에 대한 힘이 미치고 있는 공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힘이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에 힘이 미치는 이 공간들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 그러니까 자속, 자기력선, 자기장 의미적으로는 달라요. 의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자속이 나오든 자기력선이 나오든 자기장이 나오든 우리가 발전기에서 필요한 이 검지, 자기장,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필요한 이 검지, 자기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기장은 요 자석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니면 우리가 이용하는 기기들은 요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다른 원리로 요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석은 너무 힘이 약해요, 힘이. 자, 힘도 약하고 이 자기력선을 나오게 했다가 안 나오게 했다가 이렇게 조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기에서는 자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석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기장 얘네들 뭘로 얻냐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와 있네요.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 자기력선이 필요하고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 자기력선과 자기장을 우리는 전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도선 주위에는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의 자기력선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는데 그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자,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거예요, 도체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면 반드시 그 전류 흐름 주위에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앞에처럼 자석을 이용해도 되지만 자석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류를 흘려줘서 그때 생기는 요 자기현상, 자기력선 또는 자속, 자기장을 이용하겠다 그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때 자기력선은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우리 여기 보시면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 있습니다.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 자, 지금 이 오른나사가 나사가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나사가 들어가려면 나사를 이렇게 돌려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의 회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앙페리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오른손 법칙. 자, 그건 뭐냐면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자, 그 전류의 방향은 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엄지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 그림처럼 전류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면 자기력선은 그 도체를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긴다. 이런 방향.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겠죠? 그 자기력선의 방향은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자, 오른나사 법칙은 그냥 엄지척 하시면 돼요. 엄지척. 그래서 자,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 전류의 방향이 엄지가 되겠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전기가 흐릅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력선은 그 도체를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방향으로. 요게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기에서 이렇게 직선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코일에. 자, 코일에. 자, 그러면 코일에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직선 도체에 흐를 때는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었는데 코일에 흐를 때는 이게 바뀌어요. 이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 이렇게 흐르네 이렇게.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디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런 방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기력선이 나온다는 건 그냥 얘가 자석처럼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석처럼 됐다. 그러면 앞에서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면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 N극이었고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이 S극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자석이 됐기 때문에 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극성을 주는 방법은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이 N극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쪽이 S극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자기현상, 자속이나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석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자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기에서. 자, 대부분 보면 이 전류를 흘려서 생기는 이런 자석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현상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좀 잘 가져가셔야 돼요. 자, 전자유도 현상은 자속에 의해서 또는 자기적인 힘에 의해서 전기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적인 힘에 의해서 전기 유도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전자유도 현상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요 식을 하나 쓰고 갈게요. 자, E는 자, N dt분의 d 파이라는 식을 쓰고 가시면 돼요. 요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뒷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게 N이 권수예요, 권수. 자, 권수, 코일을 막 감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코일을 한 번 감으면 권수가 1, 두 번 감으면 권수가 2, 세 번 감으면 3, 이런 거를 권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t분의 d파이, 요거는 자속의 변화율인데, 자, t는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미소 시간 동안에. 여기 파이는 뒤에 하겠지만 자속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속. 자, 자속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dt분의 d는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를 주면 뭐가 생겨요? E라는 기전력이 생깁니다. 우리 기전력의 기호는 2로 표현해요. 2.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인데 E는 N dt분의 d파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발전기라고 했을 때 이용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만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자유도 현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읽어볼게요. 자, 코일과 자속이 세교할 경우, 세교라는 건 자속이 코일에 이렇게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교할 경우에 자속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 중에 놓인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 코일에 새로운 기전력이 유도된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상, 이게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은 코일을 막 감아놨어요. 코일을 감아놓고 전구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전구를. 자, 그러면 이 코일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전구에는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석. 자, 앞에서 했듯이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반드시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력선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력선이 자, 50개가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5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력선이든 자기장이든 자속이든 그냥 똑같은 의미다 보시면 되겠고, 그때의 요 자속 파이가 50개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자석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쭉 여기 넣은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넣으면 이 코일에 세교하는 자속이 얘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증가가 될 겁니다. 증가. 이렇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50개 있던 자속이 100개로 증가가 됐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자속이 원래는 50개였는데 이게 100개로 증가가 됐네요. 증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에 변화가 생긴 거죠. 변화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져요? 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전자유도 현상이다. 그래서 자, 여기 자속이 가만히 있으면 기전력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속이 가만히 있으면 자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자석을 쭉 넣으면 요 자속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코일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의 방향도 한번 보자 그겁니다. 전기의 방향. 자, 전기가 지금 우리 그림에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코일에 보니까 이렇게 흐르네요.
자, 그러면 전류가 왜 이 파란색의 이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자, 이 전류가 없었을 때는 이 전류가 자속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자속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류가 코일의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자, 코일의 방향입니다. 앙페르 오른하나 법칙에 의해서, 자, 요게 전류의 방향이 되고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네요. 코일에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로 향하고 있는 자속은 요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속이고요. 그 자속에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장. 그런데 그 자기장의 방향은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를 만들게 해놓은 그 힘, 50개에서 100개로 자속이 증가되는 이 힘을 방해하려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 E는 N dt분의 d파이라는 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전자유도 현상을 설명한 거고, 그때 만들어지는 전기는 자기를 발생시킨 그 자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거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표현된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개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빼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이 마이너스가 나타내는 거는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뒤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중요한데, 얘는 E는 N dt분의 d파이. 요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전기는 자기를 만들어주는 그 자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 마이너스가 렌츠의 법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론 가져가시면 되겠고,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요걸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자, 권선을 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요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고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요것도 같이 암기할게요. 같은 유형의 식입니다. 자, L dt분의 di입니다. 여기서 L은 뭐냐면 L은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코일의 성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똑같아요. 얘도 시간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는 전류예요. 자, 자속의 변화를 주면 전기가 만들어지지만 전류의 변화를 줘도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요 식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식.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자기학에서도 이 식을 이용할 거고, 기기에서도 이용할 거고, 회로에서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암기할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은 간혹 문제가 나오는데, 렌츠의 법칙 한번 읽어보면 유도 기전력은 자신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즉 렌츠의 법칙을 물어볼 때는 방해 또는 반대 방향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요게 렌츠의 법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츠의 법칙. 자, 여기까지가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 자, 발전기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전자유도 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그거를 발전기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그 전기 만들어진다 의미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기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 자, 자기장 내에 도체를 놓고 운동시키면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발전기의 개념입니다. 자,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암기할게요. 아까 전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 이거 문제 잘 나오니까 이렇게 암기할게요. 왼, 전, 오, 발. 이렇게.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이론입니다.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기를 설명할 때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와야 되고, 우리 이제 발전기 끝난 다음에 전동기 할 건데, 전동기에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기를 하는 거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온 겁니다.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 법칙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엄지가 뭐고, 검지가 뭐고, 중지가 뭔지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에 엄지, 검지, 중지입니다. 자, 엄지는, 자,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운, 자, 기. 운, 자, 기. 이렇게. 자, 엄지는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자, 어떤 게 운동하냐면 도체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도체. 도체 운동 방향. 그 다음에 검지는 자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지는 기전력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 자, 기 이렇게 암기해요. 운, 자, 기. 아니면 다른 분들은 도자기 이렇게 암기하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시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발전기는 누굴 만드는 거예요? 중지. 이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전력. 이 기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만들어지려면 엄지하고 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엄지는 뭐냐? 도체를 운동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검지는 뭐냐? 자기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검지부터 볼게요. 자,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냥 자석을 놨네요. 자석.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을 놨습니다. 실제로는 자석을 안 쓰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석을 놨습니다. 자석.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N극에서 S극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있죠. 선.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을 놓으면 뭐가 얻어진다? 요 자기장이 얻어진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전기가 만들어지면 흘러야 되니까 이 공간에다가 뭘 놨어요? 이렇게 도체를 놨어. 도체. 여기서 말하는 이 도체를 놨어요. 도체. 이렇게 흐르는 선,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 도체. 그 다음에 도체가 가만히 있으면 자속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 돼요. 운동. 그래서 도체를 여기 가만히 놓으면 안 되고 운동을 시키는 운동. 즉 돌려준다. 이 돌려주는 부분을 우리는 원동기라고 합니다. 원동기. 자, 얘를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자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도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자속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E는 N, dt분의 d파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가 생겨야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속이 나오고 있는데 도체가 자속의 변화를 주지 못하면 전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도체를 돌리는 이유, 도체를 운동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요 자속을 돌아가면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변화. 자속을 끊었다 붙였다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면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원동기가 도체를 막 돌려주면서 자속의 변화를 주겠다 그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자기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도체가 돌아가면서 자속의 변화를 줬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 도체에 전기가 흐르겠죠? 자, 어떻게 흘러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게 그냥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 원리. 자, 그렇다면 이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전력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결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손 법칙은 뭔데? 물어보면 자, 엄지, 검지, 중지, 운자기,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만 딱 피면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검지가 자기장 자속인데 그 자기장 자속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나오냐면 N극에서 S로 나와요. N극에서 S.
자, 그 다음에 엄지가 운동 방향인데 지금 이 도체를 운동을 이렇게 시키네, 이렇게. 그러면 이 도체가 여기서는 올라가는 방향이고 이 도체는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도체가 올라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자속은 N극에서 S, 운동은 올라가는 방향. 그러면 전기는 어디로 생겨요? 이렇게. 엄지,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자속은 항상 N극에서 S. 그다음 운동은 이번에는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얘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방향. 그러면 전기가 어디로 나와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네, 앞으로.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전기가 전구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발전기의 원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첫 번째 장 직류 발전기에서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방향은 알았어요. 방향이라는 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았고요. 그러면 그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센 전기가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좀 암기 가져가야 됩니다. 요 식. 자, E는 BLV 사인 세타. BLV 사인 세타. 자, B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B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그러니까 자속 밀도나 자속이나 자기장이나 뭐 자기력선이나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 N극에서 나오는 요 자속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어때요? 기전력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도체 길이에요. 자, 앞에서 이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또 전기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 자, V는 뭐냐면 얘는 주변 속도라고 해요. 주변 속도는 뭐냐면 자속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도체가 막 회전하죠. 그 회전 속도를 우리는 주변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느리면 전기가 조금 만들어지고 얘가 빨리 돌면 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얘도 속도가 빠르면 전기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E는 BLV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사인 세타는 뭐냐면 요 세타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자속하고 이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해요. 그런데 직육에서는 이 세타를 90도를 줍니다. 90도. 90도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인의 90도는 얼마예요? 1이에요.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E는 BLV. 자속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기전력 많이 만들어지고요.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많이 만들어지고 V, 속도가 빠르면 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 요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은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BLV 식입니다. 자, 다음 5번째. 전자력의 방향과 크기입니다. 자, 전자력 나왔어요. 전자력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께서 이제 전동기 하겠다 보시면 됩니다. 전동기.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왼, 전, 오, 발. 자, 왼손,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이론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론이다. 중요하고요. 자, 앞에서 요거 했어요. 발전기, 그 다음에 플레밍 오른손 법칙. 이제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전동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쓸 거예요. 자, 왼손 법칙 뭐예요? 엄지, 검지, 중지. 요 왼손 거를 이용할 겁니다. 왼손. 자, 그러면 엄지가 어떤 의미, 검지, 중지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와 그 다음에 검지와 중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엄지를 힘, 그 다음에 자, 전 이렇게 암기해요. 자, 힘은 전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검지의 자는 자기장, 그 다음에 중은 전류입니다. 이렇게. 그럼 전동기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전동기에서는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전동기의 대표는 선풍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풍기, 전기를 꽂아서 날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왜 들어가냐면 그 날개를 돌려주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 그 힘을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력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전동기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전동기. 그러면 이 전자력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두 손가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손가락. 자, 그 두 손가락 중에 발전기에서도 자기장이 있었듯이 전동기에서도 요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자기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요? 요 자석이 만들어요. 자석이. 그런데 자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할 건데 지금 이론에서는 그냥 자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자석의 N극에서 S극 쪽으로 뭐가 나와요?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자속, 자기력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로 자기장이다 이렇게 의미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뭐예요? 전류가 필요하죠. 전류. 자, 전류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전류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전류가 들어가면,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도체를 이렇게 통과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나가네요. 이게 전류입니다. 자, 자기장이 나왔고 전류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전자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자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 도체를 돌려주는 힘이에요. 힘. 그 힘이 우리 책처럼 이런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이쪽 도체는 내려가는 힘이 작용하고 이쪽의 도체는 올라가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자력이라고 불러요. 전자력. 그래서 이 도체가 막 돌아가는 거 이게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력의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왼손 법칙으로 이 전자력의 방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왼손 법칙. 엄지, 검지, 중지예요. 자, 여기서 검지는 자기장이니까 항상 어디서 어디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기장. 그 다음에 중지가 전류죠. 전류. 자, 이쪽 도체를 보니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네. 칠판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힘이 엄지인데 힘이 어디로 나와요? 엄지. 이렇게 밑으로 나오겠죠. 밑으로. 그래서 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힘의 기호는 F입니다. F. 그 다음에 이쪽 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도체는 전류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S. 그 다음에 전류가 이번에는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 그러면 힘은 어디서 나와요? 힘은 위로 나오네. 위로. 이렇게. 그래서 전자력은 위로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이 도체가 이 전자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돈다. 이렇게 회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향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 전자력도 어떤 세기가 있을 거예요. 세기. 전자력의 세기 한번 보자고요. 다음 장에 보니까 전자력의 크기, 세기가 나와 있네요. F는 BLI, 사인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력의 크기는 B, 아까 전에 했었죠? 자속 밀도예요. 그 다음에 L, 도체 길이. 그 다음에 I가 전류를 나타냅니다. 전류의 크기예요. 이렇게. 자, 사인 세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체하고 자속 간의 각도고요. 자, 그러니까 전동기를 돌려주는 요 힘 F도 자속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자, 여기서 자속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전자력은 커져요. 그 다음에 L,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력은 커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발전기에서는 속도였는데 전동기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전자력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힘 F, 전자력 F는 BLI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타는 항상 90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개념치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F 힘, F는 BLI,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동기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